예. 그리고 뭐 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명, 1명 아니면 그냥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둬도 되고요. 그 다음 배우자는 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내 나이, 그 다음에 자녀도 그냥 아무것도 표시하니까 몇 명인지를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기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자가거나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 이름으로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자금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뭐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타 지역에 아내가 사는데 아내 이름으로 주소가 집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또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이제 기타에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작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비워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제곱미터,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00평이다 그러면 3.3을 곱해서 6600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쓰시는 거고,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금은 기농 창업자금은 3억까지 가능하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또 사업비가 1000원으로 단위로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00원 다음에 3억이라고 하면 공이 5개 들어가면 3억이라고 표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억 중에서 한 2억은 토지를 구입하고 1억은 뭐 시설하우스 열동을 하는데 쓸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7,500까지 지원이 이제 대출이 되는데, 7,500 갖고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뭐 1억짜리를 내가 사겠다 그러면 자부담 2,500, 대출 7,500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밑에 상황이 3억, 여기 아까 전에 규모는 1000원까지를 빼고 나머지를 표시하는 거니까 공 5개가 들어가면 3억, 그 다음에 3억 융자로 3억을 다 붓고 자부담은 0원, 그 다음에 주택자금은 아까 전에 1억, 그 다음에 여기 7,500, 예, 최대 7,500이라고 하니까 7,500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하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부담은 2,500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쓰고 이름 쓰시면 되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이제 본인 또 연락처, 뭐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정, 그러니까 주 영농 분야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저도 헷갈리는데, 이제 뭐 지금 키우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빈칸을 놔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는 이제 예정이라고 해서 성주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영농 기반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3번 35페이지에 해당된 여기까지 다 기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기농 5년 이내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뭐 농사가 있으면, 밭농사가 있다, 논농사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농사를 안 짓고 기농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쓸 게 전혀 없죠. 여기 다. 근데 내가 한 2년째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쓸 게 있죠. 이해하셨죠?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제곱미터니까 아까 그 표시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가축은 뭐 닭도 키울 수도 있고 돼지도 키울 수도 있고, 예,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에서 5번 사항에서 필요한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거나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거, 그런 걸 상세히 적어라. 근데 이게 상세히 적거나 아이디어를 기술하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배정을 좀 해주려고 하는, 신청 기간 안에 그 사람들 안에서 또 심사를 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를 잘 기존에 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어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보면 정책자금 대출 현황이잖아요. 기존에 내가 대출을 받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어제 이걸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건데 여기서 다들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출금리하고 상환기간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기가 있어요. 기존이에요.
그래서 기존 대출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쓰라는 소리고요. 여기는 단위가 없어서 그냥 1,000원 단위 아까 전에 앞에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총 3억을 대출을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 3억 중에서 2억은 땅을 사겠다. 1억은 하우스를 짓겠다. 그러면 2억. 여기는 이제 왜 100만원 단위에 단위가 또 달라요. 그럼 100만원 단위면 이제 200이라고 쓰고 2억이면 이제 여기는 100이라고 쓰면 이제 1억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00. 융자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 융자니까 여기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택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75, 25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평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엔 또 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제곱미터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데 이건 비워놨다가 나중에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이걸 지웠으면 좋겠고, 규격 단위도 이것도 살짝 애매한데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작업량 여기까지는 쓰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이거 신축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농지를 갖다가 2억짜리를 사놓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게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되나. 근데 대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좀 기존 선배들은 하시더라고요. 농지로 샀기 때문에 그건 농지로 끝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또 여기에 맞는 돈은 땅은 내가 또 따로 사서 신축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주군은 이 지원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이 차별화되는 부분 이쪽을 잘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주군 무슨 면 성주읍이나 무슨 뭐에 뭐뭐 번지에 뭐뭐뭐 조남면의 소유의 논을 갖다가 2,000평이면 6,600 제곱미터에 7월 30일 날짜로 나에게 조남준에게 매매 계약과 등기부 등본 별첨을 해서 계획으로 잔금과 기농인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2018년도 8월 1일까지 조남현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주에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빈칸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이 종이에다가 이제 다 못 쓰니까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그런 거기를 작성한 걸 이거 플러스 별첨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자금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한 계획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쓰는 건 없으니까 그거는 별첨이라는 거는 추가로 제출한다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시설 공사 계약서, 등기부 등본들 이런 거를 제출 같이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농기계를 사게 되는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 이런 것들을 다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자부담 자체 자금이라는 건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0, 여기는 또 1,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외부 차입이 이게 대출을 받는 거니까 3억 7,500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향후 사업 신청 분야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또 평으로 또 바뀌어요. 참여에 대해서 내가 재배는 면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돈은 얼마 정도씩 벌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경영비라고 하는 거는 이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건지, 그리고 전체 판매 수익이라는 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이제 대개 하우스 한 동에 정말 잘 짓는 분은 1,500까지도 얘기를, 명인 같은 경우는 어제는 1,500까지 얘기도 하시던데요. 보통 1,000만원 얘기하시고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동당 한 800만원 정도씩 잘 짓는 분들 800에서 1,000 사이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0동이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1억 가까이 이제 여기를 쓰시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어제 한 대표님하고 정보화 농업인 차장님 같은 경우는 40%가 비용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경영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에 40%면 4,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1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평으로 해서 몇 평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또 여기 5번에 해당되는 건데, 이 5번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기로 쓰신다라고 하면 첨부 파일로 하나를 더 제출하면 경쟁력 있게 그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출하시면 차별화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경북 성주는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작성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서류로 제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첨부를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면 이거는 신용과 담보대출이라는 거 저금리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예산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자금 지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늦게 신청하면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제때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되게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팔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력하게 막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뭐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집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다 여기 보시면 대출금 회수부터 시작해서 연체의 부과, 제재 부과금도 하고 형벌보도 하고 다 토해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게 상한은 5년 동안은 이자를 내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10년 기간 동안 이제 원금까지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포기 불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매각도 불가능하고, 주택 건축하면 안 되고, 이게 다 기본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위에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께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선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최대한 이제 기농창업 자금은 3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은 7,50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대출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가 그래도 싼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이걸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년간은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근데 이게 한 달에 1년에 600만 원을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내야 하는 거고요. 5년 동안에는. 근데 5년이 지나서 이제 16년째부터 이제 15년까지는 이제 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해서 내는데, 원금이 이제 3억 7,500이라고 우리 돼 있잖아요. 그럼 3억 7,500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3,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2개월 분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거기다 이자를 포함을 해서 돈을 내야 돼요. 2% 이자를 내야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얘기를 어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평당 20만 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세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더 올라간다라면 이것도 농업 재테크라는 걸로 바라보시고, 가능하면 25만 원까지 올라